새벽 2시, 거친 텍사스에서 살아온 남자가 한국의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본 단 하나의 장면에 58년간 지켜온 신념이 무너졌죠. 그리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딸에게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마, 내가 살아야 할 나라는 여기야. 왜 미국의 총기보다 한국의 무언가가 더 안전하게 느껴졌을까요? 왜 한 카우보이가 서울 한복판에서 울음을 삼켜야 했을까요? 믿기지 않는 반전, 그가 목격한 그 장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밤 잠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텍사스의 한 목장주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이클이라는 58세의 미국인 남성입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3대째 목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넓은 목장, 고급 픽업 트럭, 그리고 허리춤에 찬 권총. 그것이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식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갑작스러운 총성이 텍사스의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마이클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죠. 바로 옆집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야. 이번 달만 3번째 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이웃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마이클. 나 잭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마이클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멕시코에서 실종된 친구 잭이었거든요. 전직 FBI 요원이었던 그는 국제 마약 카르텔을 추적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잭, 정말 내가 맞아?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긴 이야기야. 친구, 지금 나는 한국에 있어. 그리고 마이클, 내가 여기서 본 것들을 내가 믿지 못할 거야. 잭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허탈함까지도요.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뭘 본 건데? 여기는 새벽 3시에 여자들이 혼자 조깅을 해. 이어폰을 끼고 말이야. 그리고 아무도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경찰조차도 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나라 아니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마이클, 우리가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알게 됐어. 그 순간 거실로 나온 마이클의 딸 엠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또 총격 사건이에요? 28살의 금융 애널리스트인 엠마는 최근 들어 미국의 치안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직장 동료가 지하철에서 칼부림 사건에 휘말렸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이클은 딸에게 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에 대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요.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엠마가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1년간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은 지금의 2배였죠. 아빠, 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잭 삼촌 말대로라면 한국이 훨씬 안전한 곳 같아요. 마이클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야.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아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48,000명이에요. 한국은 0명이래요. 어디가 더 위험한가요? 마이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잭이 직접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만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더군요. 한때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평온했고 늘 차고 다니던 권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내가 한국에서 뭘 경험했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 잭은 휴대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의 거리, 혼자 운동하는 여성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게 한국 경찰이야. 작년 한 해 동안 총기 사용 건수가 0건이래. 미국은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데 말이야. 마이클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어. 내 딸이 살 곳이 정말 안전한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리고 일주일 후, 이 텍사스 카우보이는 생애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
그가 처음 본 한국은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은 서울에 도착하면서 더욱 커졌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호텔을 나선 마이클은 망설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하지만 제게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안전하다고? 새벽에도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는 대낮처럼 밝았고 편의점에서는 젊은 여성 알바생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여성을 마주친 순간이었죠. 미쳤나? 이 시간에 여자 혼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남성이 벤치에 최신형 맥북과 지갑을 올려놓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거 5분 안에 없어진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노트북은 그대로였죠. 마이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엠마였죠. 아빠, 새벽에 혼자 나가셨어요? 위험해요. 마이클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엠마, 여기는 내가 알던 세상과 달라. 다음 날 현대차에서 보낸 가이드 준호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텍사스 대학 출신이었죠. UT 어스틴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도 좋지만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한국이 최고죠. 그들의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칩이 아이폰, 테슬라, 심지어 F-35 전투기에도 들어갑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산이에요. 마이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기술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 준호는 그를 평범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죠. 손님들이 가방과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현금이 든 지갑까지 열려 있었죠. 도둑 걱정 안 해. 한국에서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식사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어둑해진 저녁임에도 말입니다.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아?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안전하니까요. 마이클은 엠마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학교까지 매일 차로 데려다 주고 픽업해야 했던 날들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1234. 뭐, 그렇게 쉬운 번호를. 도둑 걱정 안 돼? 한국에서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작년 서울 전체 주거 침입 절도가 200건도 안 됐어요. 인구 1000만 도시에서요. 저녁 식사 중 준호의 7살 딸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미국은 정말 매일 총싸움해요? TV에서 봤어요. 마이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아이에게 미국은 위험한 나라였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마이클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 한강까지 걸으며 그는 계속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죠. 24시간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여대생들, 새벽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 그리고 평화로운 거리. 한강 다리 위에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난간에 명품백을 올려놓고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엠마였죠. 아빠, 또 새벽에 나가신 거예요? 엠마,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말을 잊지 못하는 마이클. 그때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곳이죠. 다음 날 준호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도 초등학교였습니다. 제 조카가 다니는 학교예요. 미국 학교와 비교해보세요. 학교 입구에서 마이클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속 탐지기도, 무장 경비원도 없었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보아는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총격 사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방탄 배낭을 맨 아이들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수업 시간, 아이들이 교실에 가방과 휴대폰을 두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도난 걱정 없어? 그런 일이 생기면 전국 뉴스감이에요. 그만큼 드물죠. 점심시간. 놀라운 광경이 또 펼쳐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배식을 돕고 뒷정리까지 하는 모습이었죠. 이것도 교육의 일부예요. 서로 돕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죠. 학교를 나오며 마이클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의식이 생겼고 서로를 믿는 사회가 됐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엠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한국 어때요? 엠마, 내일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아마 넌 믿지 못할 거야. 뭔데요? 한국의 밤이다. 진짜 자유가 뭔지. 내일 새벽에 다시 연락하마. 다음 날 새벽 1시, 마이클은 강남역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죠. 엠마, 보고 있니? 새벽 1시 서울 최번화가다. 화면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걷고, 혼자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들, 24시간 영업하는 상점들. 아빠, 이게 정말 새벽이에요. 그래.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총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들리는 도시.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취객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뒤따라가던 시민이 주워서 돌려주는 장면이었죠. CCTV도 없는 골목에서 말입니다. 봤니? 엠마. 이게 한국이다.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저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밤에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요. 마이클은 결심했습니다. 엠마, 현대차 제안을 받아들여라. 아빠가 보증한다. 한국은 우리가 꿈꾸던 나라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씨, 내일 DMZ 견학이 잡혔어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국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지 그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마이클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DMZ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DMZ로 향하는 버스 안, 마이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경험한 안전한 서울과 달리 이제 진짜 전쟁의 최전선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씨, 정말 안전한가요? 북한군이 바로 코앞에 있다면서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이라고? 더 충격적인 건 자유의 다리를 건너며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매주 여기 와요. 북에 두고 온 아들을 기다리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삽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가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전망대에 올라 북한을 바라보던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실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갑작스러운 안내 방송에 관광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마이클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설마 진짜 북한이?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에 마이클은 또 한 번 놀랐죠. 10분 후 상황이 해제되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었던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에요.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요. 준호의 설명에 마이클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던데? 익숙해진 거죠. 위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총기 없는 안전한 일상과 실제 전쟁 위협의 공존. 이것이 한국의 역설이었죠. 그날 저녁,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이클은 한 미국인과 마주쳤는데 그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던 거죠. 당신이 마이클 윌슨이죠. 텍사스 최대 목장주. 그는 텍사스의 경쟁 목장주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 때문에 파산했잖아. 당신이 우리 목장을 집어삼켰어. 그 남자가 주먹을 들어올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직원이 재빨리 다가왔지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보안요원이 테이저건이나 수갑을 꺼냈을 텐데요. 손님, 진정하세요. 대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2명의 한국 경찰관. 마이클은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오면 일단 바닥에 엎드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경찰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젊은 여성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기가 아닌 수첩을 들고 있었죠. 남성 경찰관은 흥분한 미국인에게 다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여기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마이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2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지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을 텐데 한국 경찰은 마치 상담사처럼 행동했습니다.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2분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여성 경찰관이 티를 주문하자
호텔 직원이 재빨리 차를 가져왔습니다. 상대방 미국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시민을 보호하고 돕는 게 일이에요. 자, 이제 차분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30분 후, 두 미국인은 호텔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옆에서 조용히 대화를 중재했죠. 당신 아버지와는 공정한 경쟁을 했을 뿐이야. 당신 아버지가 경영을 잘못한 거지. 마이클의 말에 상대방도 차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미국이었으면 벌써 유치장이었겠죠?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112로 전화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마이클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총도 안 쏘고 수갑도 안 채우나요? 작년 한 해 경찰 총기 사용은 단 한 건이었어요. 그것도 공중의 경고 사격이었죠. 미국은 하루에도 수십 건인데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먼저 총부터 뽑아내려 손 올려를 외치면서 조금만 수상해도 수갑부터 채우고 한국 경찰의 모토는 민중의 지팡이예요. 억압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죠. 그날 밤 마이클은 미국에 있는 경찰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톰, 너는 믿지 못할 거야. 여기 경찰은 권총을 한 번도 안 뽑아. 그런데도 범죄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 그게 가능해? 총 없이 어떻게 치안을 유지하지? 대화와 신뢰로 상상이나 했겠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한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오늘 처음 봤어. 다음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클 씨, 한국의 정을 경험해 보시겠어요? 제 고향 안동에 가볼까요? 안동으로 가는 KTX 안. 마이클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의 정숙함과 정시 운행의 말이죠. 미국 암트랙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안동에 도착해 준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마이클은 생애 가장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처음 만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준호의 어머니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갖가지 한국 음식이 차려졌고 마이클은 난생 처음 맛보는 음식들에 감탄했죠. 이게 진짜 김치군요. 미국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식사 중 준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우리를 도왔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미국인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마이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기억을 아직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날 밤 준호네 집에서 묵게 된 마이클은 온돌방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하네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데우는 전통 방식이에요. 아파트의 보일러와는 또 다른 정겨움이 있죠. 다음 날 새벽 마이클은 준호의 아버지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매일 이 산을 올라요. 건강의 비결이죠. 70대의 노인이 성큼성큼 산을 오르는 모습에 50대 마이클이 오히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준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평화를 지키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산하는 길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마이클이 당황하는 사이 준호의 아버지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했고 주변 등산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볼게요. 여기 물 있어요. 담요가 필요하면 제 옷을 쓰세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왔습니다. 10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노인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마이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소송이 두려워 돕기를 주저했을 텐데 한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요. 선의로 도운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죠. 준호의 설명에 마이클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마이클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이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텍사스 목장에 대형 산불이 났대요. 이미 절반이 탔다고. 마이클은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목장이 불타고 있다니. 당장 돌아가야 해. 비행기표를 알아봐. 하지만 준호가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야? 준호는 빠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미국 산불 진화 지원을 결정했대요. 이미 출발 준비 중이랍니다. 마이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가 자신을 돕는다고? 왜? 우리를 돕는 거죠. 2018년 강원도 산불 때 미국이 도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죠. 그 순간 마이클은 무너졌습니다.
텍사스의 거친 카우보이는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텍사스로 돌아온 마이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장 절반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한국 산림청 특수진화대 20명이 이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들의 빨간 유니폼에는 영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Korea Forest Service 대한민국 산림청 마이클 씨, 오셨군요. 진화 작업을 지휘하던 한국인 대장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죠. 우리가 방화선을 구축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겁니다. 목장의 핵심 시설들은 지켜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들이 자신의 목장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니 마이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산불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의 첨단 장비와 기술은 미국 소방관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압했지? 우리만 했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 텍사스 소방서장의 말에 한국 대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산이 많은 나라라 산불과 싸우는 법을 잘 알아요. 경험의 차이죠. 진화 작업이 끝난 후 마이클은 한국 소방관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죠. 한국 소방관들이 가져온 커다란 상자에서 뜻밖의 선물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한국 국민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텍사스 목장주를 돕자는 온라인 모금이 하루 만에 5억 원이 모였어요. 마이클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 초등학생들이 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마이클. 서툰 영어로 쓰인 문장들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미국 아저씨, 힘내세요. 우리 아빠가 미국은 한국을 도와준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고 배웠어요. 서울 명동초등학교 3학년 김민준. 그 순간 엠마가 공항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엠마, 목장이 반이나 탔어. 괜찮아요. 아빠, 중요한 건 아빠가 무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떠 있었죠. 현대차 회장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아빠 목장 복구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한국 본사 임원직을 제안하셨어요. 아빠도 함께 오시면 한국 농축산업 컨설턴트로 모시고 싶다고. 마이클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소방관들이 떠나는 날 공항에는 수백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Thank you, Korea.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 한국 국기를 흔드는 아이들, 텍사스 주지사까지 나와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을 텍사스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소방대장이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입니다. 우리는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아요. 70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였죠. 마이클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구한 건 단순히 목장이 아니에요. 제 인생 전체를 구한 겁니다. 6개월 후 서울. 마이클은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옆에는 아내와 엠마, 준호, 그리고 현대차 임직원들이 함께였죠. 아빠, 여기가 우리 새 사무실이에요. 엠마는 현대차 글로벌 전략팀 팀장이 되었고 마이클은 한국축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의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 텍사스 카우보이가 서울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다니.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셨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목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놀라운 간판이 걸려 있었죠. 윌슨김 친환경 스마트 목장. 이게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예요. 마이클 씨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목장이죠. 여기서 생산된 한우는 미국으로도 수출할 계획이고요. 마이클은 목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첨단 IoT 기술로 관리되는 축사, 친환경 사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소들. 텍사스 목장보다 훨씬 진보했네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이태원의 작은 바에서 잭을 만났습니다. 5년 전 실종됐다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친구와의 재회였죠. 결국 너도 한국을 선택했구나. 잭, 이제야 내 말을 이해하겠어.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지. 두 텍사스 출신 남자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었던 American Dream. 사실 그건 여기 있었어. Korean Dream이라고 해야겠지? 아니야. 그냥 Human Dream이야. 서로 믿고, 돕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꿈 아닐까? 1년 후, 마이클은 한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냐고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58년간 총이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죠. 진짜 안전은 총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죠. 진짜 선진국은 GDP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텍사스의 드넓은 목장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자유는 새벽 3시에도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 내 아이가 혼자서도 안전한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마이클은 딸과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아빠, 후회 없어요? 텍사스를 떠난 것. 마이클은 아내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엠마, 난 떠난 게 아니야. 찾아온 거지. 내가 평생 찾던 나라를. 그리고 그는 아내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온 거야. 아비로서 이보다 큰 선물이 있을까? 그날 밤, 마이클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텍사스 카우보이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서울 시민이다. 내 인생 58년 만에 처음으로 총 없이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곳. 내 딸과 아내가 이 밤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곳. 어려울 때 지구 반대편에서도 달려와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이 아닌 신뢰로, 공포가 아닌 배려로 지켜지는 나라. 이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한 텍사스 카우보이의 눈물이 보여준 건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감사한 한국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감사합니다.